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재인 케어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 문재인 케어 이야기 오늘 준비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케어 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민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어서 네.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도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가 늘어나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전부 급여화해서 미용, 성형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비급여를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방금 비급여를 말씀하셨는데 비급여를 줄이겠다, 없애겠다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급여, 비급여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네. 국민건강보험에요. 그리고 모든 병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상 급여로 인정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이 지급이 되고 네. 환자는 보통 의원의 경우에는 10% 정도인 그 일부 본인 부담금만을 부담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건강보험상 급여로 인정받지 못한 예를 들어 1인실 비용이라든지 네. MRI 초음파 같은 것들은 네.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고요. 네. 각 병원이 알아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급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병원마다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0,000원 받는 병원도 있고 네. 20만 원 넘게 받는 병원도 있는 등 네.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래서 비급여가 늘어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 그걸 비급여라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서 국민들이 전부 모두 다 그 동등하게 균질의 어떤 그 의료 혜택을 똑같은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건강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건강보험만으로 그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실손보험 같이 민간보험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이제 어려운 가정은 오히려 이런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의료 보장을 충분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의료계에서는 반발하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을 하고 치료 횟수도 정해서 할 수 있었는데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 가격이나 횟수에 있어서 통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반발을 하고요. 또 지금 의사들 입장은 자신들이 이제 원가에 비해서 의료 수가가 낮아서 네. 비급여를 통해서 이를 보전하고 있었는데 비급여가 이렇게 통제를 받게 되면 이게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문제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급여가 수가가 낮아서 비급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존하고 있었는데 비급여가 없어지면은 그런 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충분히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의료계 일부 주장들. 맞는 지점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지점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한국 의료 수가가 전체로 보면 원가 보존율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네. 근데 그 그러니까 보존율이 보존이 되는 것이 있고 보존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진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진료 수가가 낮은데 검사 같은 것은 오히려 100%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좀 과도하게 검사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수가가 낮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공적인 건강보험이 없고 민간보험에서 의료 수가를 책정해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일본도 초진진료 수가는 한국보다 높은데 재진진료 수가는 오히려 한국보다 낮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국의 수가가 너무 낮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한국 의사들 소득 수준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4배가 넘는데 네. 그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가가 낮아서 굉장히 의사가 어렵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좀 그거는 무리스러운 주장이다. 다만 이제 그 일부 수가가 지나치게 낮은 건 좀 높이고 네. 높은 것은 낮춰서 정상화할 필요는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 급여를 확대하고 대신에 이 수가도 좀 올리겠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정부도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협상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풀어가면 될 텐데 지금 의사협회 쪽에서는 뭐 27일 뭐 이 진료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건 필요한 과제이고 사실은 뭐 수가까지 인상해 가면서 의사들의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조정해 주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단 휴진까지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저희가 좀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의사협회에서 집단 반발 강력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그 비급여를 없애는 건 맞는 방향인데요.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급여화만 추진하면 의료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아예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일본은 37%, 대만은 26%인데 한국은 법정으로는 2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10% 초반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재정을 충분히 확충해 나가면서 보장성도 높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보험만으로 우리 의료비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보험료도 차츰 올려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또 지금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진료비 부담이 완화되니까 환자들이 더 큰 병원에 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작은 병원 어려워지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을 정립하는 의료 전달 체계 문제도 해결해 가야 되고 또 수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행위별 수가제보다는 그 행위별 수가제 그 개별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요한 의료행위 전반을 포괄 수가제로 도입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료 지불체계 네. 개선 같은 것도 필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포괄 수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의료 복지를 확대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들이 너무나 이쪽으로 좀 집중되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의 예산의 편중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건강에 관련된 국가 부담이 지금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국가가 지금 10% 초반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네.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성장한 국가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복지 지출은 아주 부족한 편이라 지금 한국이 복지 지출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국가 위기가 닥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OECD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복지 지출은 좀 정상화를 시켜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계속 하루아침에 뭐 다 바뀌진 않겠지만
좀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문재인 케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다음 그런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그 계속적인 어떤 그 개선과 노력을 통해서 그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으로 걱정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네. 국민이라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일부 시행 과정에서 보완돼야 될 지점은 있겠지만 이 방향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